코로나19를 뚫고 노숙인들과 쪽방촌을 찾아가는 사역단체가 있습니다. 선교단체들을 소개하는 12번째 시간, 전문인 협력기구 호프선교회를 소개합니다. 최근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청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가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뉴스들 보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선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인 가운데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향한 발걸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들을 위해 코로나를 뚫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사역단체가 있습니다. 박건희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 1호선 종강역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익숙한 듯 누군가 찾아와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눕니다. 거리 노숙인들과 쪽방촌 주민들을 섬기는 사역단체 프레이포유입니다. 프레이포유는 매주 월요일 종강역에서 시작해 종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노숙인들과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갑니다. 요일마다 장소를 달리하며 용산, 청량리, 영등포 등도 방문합니다. 프레이포유의 사역 중점은 관계에 있습니다. 8년째 이혼 만남이 익숙한지 거리 노숙인들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몸은 거리에 있지만 우리 말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형제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근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프레이포유의 발걸음은 더욱 귀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 방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료 급식소들이 문을 닫아 노숙인들의 식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노숙인분들은 서울에 항상 거리에 한 1000여 분 계시고요. 거리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만나면 이틀이나 사흘에 한 끼를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이 찾아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거리에서 그분들과 그분들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매일매일 사역하고 있는데 너무나 제가 얻는 게 더 많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전달 물품은 떡과 커피, 견과류 등 10여 가지입니다. 손 목사는 코로나19로 평소보다 전달 물품들이 더 증가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역단체들이 활동을 멈추면서 프레이포유에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프레이포유의 사역자들은 이런 때일수록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로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노숙 생활을 하다가 이 공동체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치료도 받고 사역자로 다시 섰거든요. 저도 이런 생활을 많이 겪어봐가지고 잘 알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돕고 이제 이럴 때 진짜 뭐 물품을 보내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나와가지고 더 사역에 참여해 주시면 더 고맙죠.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그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간식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드리는 간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는.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선교사 파송 장벽이 날로 심해지면서 전문인 사역자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인 사역자들을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파송하기 위해 수십 년 전부터 사역해온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박건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전도 종족과 선교사들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주 타깃으로 하는 호프선교회는 1989년 공산권 국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선교회 명칭 호프는 헬핑 오버시스 프로페셔널 인플로이먼트의 약자로 전문인 사역을 나타내며 전문인 협력기구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선교회는 30년 전부터 전문인 사역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공산권 선교를 향한 우리 그 한국 해외 선교 안에 리더십들의 그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제자 양육하고 뭐 이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 이런 사역으로는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 하는 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 전문가 그룹들 선교회는 아시아 공산권 국가에서 사역을 시작으로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권과 아프리카 등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현재 선교회 소속 220여 명의 선교사들이 25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인 사역인 만큼 활동 영역도 다양합니다. 전체 사역자들 중 17%가 교수 사역에, 비즈니스 사역의 15%가, 문화 사역의 5%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개발, 의료, 스포츠 사역 등 10가지 분류가 넘는 전문인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최근 국내에 들어오는 동남아시아 이주민들이 많아지면서 문화원 사역이 큰 인기를 얻는 등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 그 한국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문화원 사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1차적 교육에서 보내는 상당히 문화원 사역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탁구나 태권도 사실 우리가 강한 종목이잖아요. 우리 국가에서. 중앙아시아나 또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이 스포츠 사역이 상당히 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선교회는 사역에 있어 헌신하는 개개인의 달란트와 부르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역지는 선교회가 선교사들을 케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선택하도록 합니다. 호프 선교회 주영찬 대표는 아직도 많은 한국 교회가 선교를 교회 개척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전문인 사역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넓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 교회와 더불어 함께 선교한다는 자신들의 사명 선언문처럼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교회들과 협력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와 더불어라는 말은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보낸 안디옥 교회처럼 그 교회에 명하신 거거든요. 선교사와 교회와 그리고 선교단체 이 삼각구도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교회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포인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CGN투데이 박건입니다. 최근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청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전문위원인 전윤성 변호사를 비롯해 학부모 대표, 시민 대표 등이 나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명시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평등이 양성평등으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과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남성과 여성 외에 트랜스젠더, 게이 등을 제3의 성으로 인정해 동성애에 대한 교육과 행사들이 더 많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가정과 사회의 뿌리가 흔들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도록 해주고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해주는 성평등 정책과 조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날 기자회견 이후엔 지난 6개월간 진행된 서명운동을 통해 모아진 경기도민 17만 7천 명의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 청구 성명서를 도청 민원실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도의회는 성평등 조례에서 사용자 용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성평등 용어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집단 학살과 전쟁, 종교 박해가 끊이지 않으며 오랫동안 이어진 수단의 어둠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진정한 개혁을 이뤄내면서 수단 크리스천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수단 크리스천들이 박해의 공포 없이 예배합니다. 이슬람 샤리아법의 고통에서 벗어나 얻은 자유입니다. Christians in particular would see their places of worship destroyed. They would be arrested, and there was charges of apostasy and blasphemy that were leveled because these are in the penal codes. 지난해 축출된 독재자 오마르 알 바시르는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 혐의로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됐습니다. 이제 압달라 함독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시민 정부는 다방면에서 개혁을 이루고 있습니다. Worst of the persecution no longer exists. There's no more attacking of churches. 압달라 함독 총리의 개혁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수단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는 함독 총리를 겨냥한 차량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For him to succeed, he needs to be protected. His cabinet needs to be protected. I mean, he's brought in two Christians into his cabinet, which would have been unthinkable just a couple of years ago. 교회 건축을 규제하는 토지 사용 제한법 등 자유로운 예배를 위한 변화는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의 차별과 박해 끝에 희망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선교 그러면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거죠.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타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이해할 건가, 특별히 타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를 여러분들과 몇 번에 나눠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오해입니다. 오해. 그런데 그 오해가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에서 나타납니다. 대개 세상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방법들을 나눠볼 때 하이 컨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의사소통을 하는 두 사람 사이에 전해지는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재해석될 때 그거를 하이 컨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 사람이 전달된 메시지를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로우 컨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 모임에 나오는 자매 한 명이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올 때 이제 그 비용을 한국 교회가 대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비용이 한 1,000불 정도 드는 비용이었는데 대학교 등록금이 한 2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에 걸친 그 등록금 정도의 비용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비용을 대서 오는 거니까 굉장한 특권이죠. 자매가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가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 어떤 자매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그 자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혹시 A라는 그 자매가 못 가게 됐는데 자매가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B라는 자매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자기가 그럼 가겠다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 A 자매의 친구들이 저한테 밤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A는 가고 싶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A라는 자매가 B 자매한테 대해서 늘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가게 되고 B 자매가 못 가게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이 자매에게 그게 무슨 소리야. 자매가 가야지 라고 한 번만 얘기했어도 이 자매는 그럼 그럴까요? 라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도 묻지도 않고 그냥 이 자매가 한 얘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누가 갔으면 좋겠냐. 그래서 B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B가 가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자기가 말한 것을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low context communication을 한 거고 그 자매는 자기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석해 주기를 바라는 high context communication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가 어마어마한 거였죠.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굉장히 하이 컨텍스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제가 볼 때는 서양 사람들에 비하면은 훨씬 더 하이 컨텍스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보지만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사람은 굉장히 로우 컨텍스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줄이려면 우리가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하이 컨텍스트인지 아니면 로우 컨텍스트인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이런 차이들을 잘 이해하는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가 선교를 잘 할 수 있는가, 잘 하지 못하는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패를 좌우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꼭 우리가 뭐 선교사만 선교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가 심지어는 단기 선교 여행을 가서 잠깐 만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어떤 건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오는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릴 퀴어 행사에 대해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의 국민청원글에 최근 6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27일 글을 게시한 청원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최선을 다하는 이 시기에 퀴어 행사 승인은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다며 퀴어 행사보다 한 달 뒤 열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도 연기된 상황에서 과연 올해 이 행사를 꼭 진행을 해야 하는가라며 반문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정년연구위원회가 제104회기 총회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5%가 정년 연장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년연구위는 오는 21일 세해den교에서 정년연구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창원 전 총신대 교수, 이희성 양현표 총신대 교수, 김군숙 할빈대 총장 등이 발표자로 나섭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이 2020년 고난주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예수 그리스도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세상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대속하신 구세주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렸습니다. 고난주간은 쾌락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 현대인들에게 반성하고 절제하는 계기의 시간이라며 한국교회가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고 세상을 중보하며 이웃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이 오는 12일 부활절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메시지에는 믿는 자의 죄를 되속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담겼습니다. 단체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거룩한 분별로 총선에서 좋은 일꾼들을 뽑아 분쟁 종식, 자유와 평화, 생명 존중 정신이 충만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염원했습니다. CGN투데이는 세상에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더 지혜롭고 넓은 눈이 되겠습니다. 개편 축하 인사 메시지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까지도 CGN투데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계 정보와 선교지 소식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이제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더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기독교적인 관점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런 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CGN투데이 화이팅! CGN투데이 4월 개편을 축하드립니다. CGN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귀한 플랫폼으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선교와 교육, 문화와 가정, 그리고 세계. 이 모든 뉴스들이 CGN투데이에 있습니다. 그 발빠르고 깊이 있는 뉴스들은 유튜브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CGN 뉴스를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매일 10시 가장 새로운 뉴스를 가장 빨리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CGN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